화면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말이라기보다는 한 90년대 초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한 반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학생 수가 뭐 있었죠. 자, 이게 최근에 초등학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 수 뭐 많아봐야 한 뭐 10명, 1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뭐 시골 분교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학생 수 전체 다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뭐 10명, 뭐 2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마만큼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모습 보여드린 거는 지금 우리나라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자, 출생아 수가 이제 30만이 붕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구 자연 감소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 자, 사망자 수가 이제는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어간다. 자, 흔히 말하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는 3만 3천 명씩 감소를 하고, 자,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40대만 조금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하고요. 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미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통계가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이 통계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이제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인구 절벽에 따라서 경제 사회를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자, 산업과 자산 시장의 변화는 이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50년에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석학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자,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 산업과 복지 시스템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제는 10년 전과 지금 너무 크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 통계청과 지금 정부에서 작성한 2017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급감하는 인구, 신생아 수, 뭐 통계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통계 자료들이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까지 진입하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암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 수용자 수만 늘어나가기 때문에 자, 앞으로 국민연금도 좀 자연공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자, 연기금 쪽에서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결국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통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도별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자, 지금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들 크게 빠르게 줄어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전국 평균이 2017년도와 2047년도까지 약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거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 대구, 부산, 인천, 경남, 충북, 전북, 대전, 전라도, 서울, 광주,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 세종 이런 순서로 더욱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개 지역은 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 제주, 경기, 서울, 광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든 불러 모으려고 좀 개발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몇 개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유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요가 없어져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 팔을 만은 아니니까 지금 뭐 부동산으로 달려가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인구수가 계속 낮아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먹고 사는 내 터전이 여긴데, 내 고향이 여긴데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웬만하면은 지방이더 하더라도 대형 병원, 대학병원 이런, 그리고 직장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주변의 아파트, 바로 중심 지역의 대장 아파트 쪽으로 차라리 이동을 하시는 게 더욱더 낫다, 더 괜찮은 투자 방식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시게 될 때에는 더 이상 공급이 힘든 한정된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서울과 같이 동서남북 어디로도 뻗어 나갈 수 없는 곳은 그런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서 거주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발벗고 뛰고 있는데, 사실상 집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자, 그런 만큼 웬만하면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질 지역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소형 평수대 주택을 공략을 하신다라면, 자, 한 20년, 30년을 보유하시더라도 좀 든든하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크게 변화할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를 내다보시고 한 번 정도는 움직이셨을 때가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